한국 연구진이 기존 리튬이온 전지보다 효율이 2배 이상 향상된 리튬 금속 이온 전지를 개발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24일 에너지 저장연구단 조원일 책임연구원 연구팀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에 쓰이는 리튬이온 전지의 에너지 밀도보다 2배 이상이면서 1200회 이상을 충방전해도 초기 성능을 80% 이상 유지하는 리튬 금속 이온 전지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에너지 밀도란 단위 부피 또는 무게당 저장되는 에너지 크기로 전지의 효율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연구팀 논문은 국제학술지 네이처 에너지 25일치 온라인판에 게재된다. 리튬이온 전지는 에너지 밀도가 낮고 수명이 짧아 드론 등 무인 이동체에 사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리튬이온 전지의 흑연 음극을 리튬 금속으로 대체한 리튬 금속 이온 전지가 주목받고 있다. 리튬 금속 이온 전지는 리튬이온 전지보다 이론상 에너지 용량이 10배 이상 크지만 리튬 금속의 높은 반응성 때문에 폭발하거나 수명이 단축되는 단점이 있다. 이것은 금속 표면에 덴드라이트가 생성되기 때문이다. 덴드라이트는 금속 표면 어느 한 부분에 비정상적으로 성장하는 나뭇가지 모양의 결정을 말하는데 전극의 부피를 팽창시키거나 전극과 전해질 사이에 반응을 일으켜 위험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있다. 연구팀은 덴드라이트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그래핀계 나노소재를 리튬 금속 표면에 고르게 뿌림으로써 랭미오 블라젯 인조 고체 전해질 계면상이라는 인조 보호막을 입혔다. 또 양자역학 계산을 활용해 전해질 배합의 최적의 조건을 찾아냈다. 인조 보호막과 최적의 전해질 배합을 통해 만든 리튬 금속 이온 전지는 1200회 이상을 충방전해도 초기 성능의 80% 이상이 유지됐다. 또 상용화된 리튬이온 전지 수준으로 리튬 금속의 양을 줄여도 200회 이상 충방전이 가능했다. 조원일 책임연구원은 리튬이온 전지가 지닌 에너지 저장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 고용량, 고수명 전지를 제조할 수 있게 됐다. 리튬 금속 이온 전지를 비롯해 리튬 황전지, 리튬 공기전지 등 차세대 전지 개발의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 드론, 자율주행차, 무인잠수정 등 무인이동체 산업을 비롯해 다양한 산업에 파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차 전지의 대명사격인 리튬이온 전지보다 이론상 에너지 밀도가 10배가량 더 높다고 알려진 차세대 전지 시스템 리튬 금속 전지 개발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다시 급물살을 타게 됐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에너지 저장연구단 조원일 박사팀이 리튬 금속 전지 상용화의 최대 걸림돌인 물리화학적 불안정성을 제거할 리튬 알루미늄 합금 기반의 새로운 음곡체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와 함께 전해질 시스템을 최적화해 기존에 개발된 리튬이온 전지 대비 2배 이상 수명을 끌어올리는 데도 성공했다. 리튬 금속 전지는 리튬 금속을 음극으로 사용하는 전지이다. 리튬 금속은 현재까지 파악된 음극 물질 중 최상급의 에너지 밀도를 갖고 있다. 또한 산화 환원 정의는 매우 낮아 경량화 및 대용량화가 필요한 2차 전지에 가장 적합한 소재로 기대를 모으는 바 있다. 하지만 리튬 금속 표면에서 발생하는 덴드라이트로 인해 전극 단락과 폭발 가능성이 제기되며 흑연 음극을 사용하는 리튬이온 전지가 먼저 상용화됐다. 전극 부피 팽창과 전극 전해질 사이 부반응 등을 유발해 전지의 안전성과 수명을 떨어뜨린다. 상용화 이후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 온 리튬이온 전지는 최근 단위 무게당 에너지 밀도를 더 이상 높이기 어려운 한계점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전기 자동차, 드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높은 성능의 고용량 전지가 요구되는 상황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리튬 금속 음극의 전기화학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KIST 연구진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알루미늄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기존의 순수 리튬 금속 음극을 리튬 알루미늄 합금으로 대체해 불안정성을 제어하는 한편 음극 표면에 이황화 몰리브덴
기반의 초광막 인조 보호막을 형성해 전지 용량과 수명을 급격히 저하시키는 덴트라이트의 성장을 억제했다. 초광막 인조 보호막은 KIST 조원일 박사가 개발한 인공고체 전해질 계면상으로 이미 지난해 그래핀계 나노소재를 리튬 금속 표면에 고르게 전사하며 성능과 안정성을 입증한 바 있다. 인공고체 전해질 계면상, 각 전극과 전액 사이에 일어나는 반응을 제어하기 위하여 양극 혹은 음극 표면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준 수수천 나노미터 두께 얇은 층. 이번 연구에서는 특히 초광막 인조 보호막의 실제 양산성 확보를 위해 그래핀 대신 이황화 몰리브덴과 리튬 알루미늄 합금으로 가격을 낮추고 복잡한 제조 공정을 단순화 및 전지의 안정화에 연구력이 집중됐다. KIST 조원일 박사는 기존 리튬이온 전지의 용량 한계가 예상됨에 따라 리튬 금속 전지 개발의 요구가 점증하고 있다면서 차세대 2차 전지 개발의 핵심인 리튬 음극 안정화와 전해질 기술이 고용량 전지를 필요로 하는 드론, 자율주행차, 에너지 저장 시스템 등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충전으로 한 번 서울과 부산 강왕북 거리보다 긴 1000km를 달릴 수 있는 전기차 전지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울산과학기술원과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공동연구팀은 15일 차세대 전지로 주목받는 리튬 공기전지 내부의 유기물질을 세라믹 소재로 바꿔 그동안 상용환원제로 지적되어온 전지 수명 저하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리튬 공기전지는 현재 전자기기나 전기차 등에 쓰이는 리튬이온 전지보다 10배 이상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 공기 중 산소를 전곡제로 쓰기 때문에 금속 소재를 사용하는 리튬이온 전지보다 경량화에 유리하다. 다만 전지 작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 때문에 전지 수명이 떨어지는 고질적인 문제점이 있었다. 연구진은 전지 내부의 유기물질을 고성능 세라믹 소재로 대체하여 전지 수명을 늘렸다. 기존에는 10회 미만이었던 충방전 수명이 100회 이상으로 개선됐다. 또한 고체 형태인 세라믹 소재가 우수한 이온 전도성과 전자 전도성을 동시에 갖췄다는 점도 주목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세라믹 물질은 이온 전도성만 높지만 이번에 개발된 물질은 전자 전도성 또한 높아 전지의 다양한 구성 부품에 쓰일 수 있다. 연구팀은 밀도범함수 이론 기반의 양자역학 모델링 기법을 통해 이온과 전자 모두 높은 전도성을 갖는 물질을 찾았다. 이를 통해 망간 또는 코발트를 품고 있는 페로브스카이트 구조의 세라믹 소재가 높은 리튬이온 전도도와 전자 전도도를 동시에 갖는다는 사실을 밝혔다. 교신 저자인 UNIST 서동하 교수는 신규 세라믹 소재는 전자와 리튬이온을 동시에 전달할 수 있어 리튬 공기전지뿐만 아니라 다른 전지 분야에도 쓰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너지 재료 분야 저명 학술지인 어드밴스드 에너지 머터리얼즈 표지 논문으로 선정돼 10월 13일에 출판됐다. 국방부가 향후 5년의 군사력 건설 방향을 담은 국방중기 계획 2021-2025를 발표한 8월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 슬로건과 이에 대한 국민적 열광이 정점을 찍은 시기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군 창설 이래 꿈꿔온 전략무기 도입이 확정돼 발표됐기 때문이다. 문정부 유능한 안보의 상징, 한국형 핵잠수함. 국방부는 국방중기 계획 발표를 통해 F-35B 전투기를 탑재한 한국형 항공모함 도입을 못 박았다. 기존의 잠수함과는 차원이 다른 성능의 대형 잠수함 장보고 3 배치 II와 배치 3 도입 계획도 공개했다. 국방부의 이러한 발표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실세로 불리는 김현종 2차장도 언론을 통해 지원 사격에 나섰다. 김 차장은 차세대 잠수함은 핵추진이 될 것이라면서 한미 원자력 협정은 핵추진 잠수함과는 완전히 별개이며 원자력 협정 개정 없이 미국이 핵연료 이전만 용인해준다면
한국형 핵잠수함 건조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항공모함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모든 나라 해군이 갖기를 바라는 궁극의 무기다. 일반 전투함이나 재래식 잠수함과는 차원이 다른 작전 능력을 갖고 있다. 이들 무기체계만으로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가공할 능력을 발휘한다. 항공모함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엄청난 전략적 이점을 가졌는데도 이들 무기체계를 보유한 나라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다. 헬기가 아닌 고정익 전투기를 싣고 해상작전이 가능한 항공모함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인도 정도이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가진 나라는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과 인도뿐이다. 항모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갖는 엄청난 전략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이들 무기체계를 보유한 나라가 적은 이유는 간단하다. 획득과 유지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그 무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정치, 외교적 압력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항모와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을 검토한 때는 1990년대 중반과 2000년대 초반이다. 독도 문제로 대일 관계가 격화되자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며 해군의 경항공모함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 노무현 정부 역시 일본과 독도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고 일본에서 핵무장 이야기가 나오자 해군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을 지시했다. 김영삼 정부의 경항모 도입 구상은 외환 위기로 인해 공중 분해하고 노무현 정부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은 기술과 예산, 미국 등 주변국의 반발로 사업단이 해체되면서 무산됐다. 경제적 이유로 취소된 경항모 도입 구상은 국민의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무산은 비슷한 시기 개봉된 최민수, 정우성 주연의 영화 유령의 영향 때문에 매국노 기자가 비밀 사업을 폭로해 사업이 취소됐다는 식의 소문이 나돌면서 반일, 반미 정서에 기름을 끼얹는 소재로 악용되기도 했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후 문재인 정부는 김영삼, 노무현 정부가 해내지 못한 항공모함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모두 도입하겠다고 선언하며 국민적 호응을 얻어냈다. 항공모함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모든 나라의 해군이 꿈꾸는 해군 무기체계의 정점이자 단순한 무기체계를 넘어 전략자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 무기들을 모두 갖게 되면 한국도 주변국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강대국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국민들 사이에 확산되기도 했다. 청천벽력, 미국의 핵연료 공급 거부,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항공모함 도입을 결정한 것만으로도 대단하지만 경제적 문제는 물론 정치, 외교적 압박까지 극복해야 하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을 발표한 것은 현 정부의 안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처럼 비쳤다. 여당과 친문 진영은 이른바 외교왕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외교 수완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업적이라며 전방위 선전전에 나서기도 했다. 실제로 집권 초기인 2017년 9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에 합의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같은 해 한반도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유용성과 건조 가능성 연구라는 선행연구 과제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실제로 도입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쏟아져 나왔다. 언론에서도 해군이 비밀리에 이른바 핵잠수함 TF를 조직해 연구를 지속해왔으며 미국과도 관련 협의가 상당 부분까지 진행됐다는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군 내부 조직에 관련된 사안은 군에서 언론에 흘리지 않는 이상 알려주기 어려웠기에 TF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이 확정된 것처럼 전문가들에게 받아들여졌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의 브리핑과 국방부의 중기계획 발표 이후
언론은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한 온갖 장밋빛 기사를 쏟아냈다. 일부 언론은 2025년 건조해 영해를 지킨다는 소설을 써 내보내기도 했고, 어떤 언론은 프랑스의 바라쿠다급 잠수함을 한국이 수입한다는 근거 없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 모두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한 달콤한 꿈을 꾸던 10월 초순 동아일보가 청천벽력 같은 기사를 내보냈다. 9월 극비리에 방미한 김현종 차장이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는 물론 핵무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에너지부와 상무부 관계자를 만났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의 핵연료 공급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했다는 내용이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들어가는 원자로는 가압 경수로로 반드시 농축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해야 하는 구조다. 한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 자체적인 우라늄 농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에 사용되는 농축우라늄 핵연료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이 한미 원자력 협정을 통해 한국의 우라늄 농축을 막는 이유는 간단하다. 농축우라늄으로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천연 상태의 우라늄은 핵분열이 어려운 우라늄-238이 대부분이고, 핵분열 물질인 우라늄-235 비율이 0.7%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핵분열 효율을 높이려면 이 비율을 일정 수준까지 높여야 하는데, 이것을 우라늄 농축이라고 한다. 일반적인 상업용 원자로에 들어가는 농축우라늄은 우라늄-235 비율이 5에서 20% 수준까지 올라가는데, 원자로는 이러한 저농축우라늄으로 핵분열, 연쇄 반응을 유도하고 감속제 등을 이용해 핵분열 속도를 제어함으로써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에너지를 얻는다. 우라늄을 더욱 농축해 우라늄-235 비율을 90% 이상까지 높인 고농축우라늄은 핵분열 연쇄 반응을 감속하지 않고 다양한 장치를 이용해 가속시켜 폭발적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원자폭탄이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한국은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은 물론 국제원자력기구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우라늄 취급 전 과정의 통제를 받고 있다. 앞선 정부에서 이 협정 일부를 개정해 20% 미만 저농축우라늄 농축에 대한 길을 여는 데 성공했지만, 여기에는 미국의 승인이라는 단서가 붙어있다. 즉, 한국의 우라늄 농축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협정과 협약에 의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한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핵연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국내 상업용 원전에 들어가는 저농축우라늄을 가져다 쓰면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하지만, 이는 관계 법령과 원자로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주장이다. 한국이 수입하는 모든 저농축우라늄은 IAEA에 의해 수입량과 폐기량이 철저하게 추적, 감시된다. 수입할 때도 어떤 원전 몇 구기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보고해야 하며, 핵연료 장전 후 원자로를 어떻게 가동했는지에 대한 운전 일지는 물론 사용 후 핵연료의 양과 폐기 후 관리까지 모두 사찰 대상이다. IAEA가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옥죄는 것은 핵연료 유통 과정에서 미량이라도 유출이 발생할 경우 이를 모아 핵무기를 제조하는 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보여준 것처럼 우라늄 농축은 원심 분리기를 돌릴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전기, 그리고 우라늄만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다수의 원전을 가동하는 한국이 핵연료를 빼돌린다면 핵무기를 제조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 따라서 미국과 IAEA는 한국의 핵연료 유통과 사용 전 과정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단 1g의 저농축우라늄 유출도 허용되지 않는다. 즉, 한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용 핵연료를 합법적으로 획득하려면 미국과 협의를 통해 국제사회, 정확히는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모든 핵연료는 미국이 주도하는 핵공급국 그룹에 의해 통제되므로, 잠수함용 핵연료를 미국에서 수입하든 제3국에서 수입하든 미국의 승인 없이 합법적으로 핵연료를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김현종 차장은 미국에 잠수함용 해결료를 공급해달라고 요청했고 미국은 이를 단칼에 거부했다. 핵비확산 원칙에 따라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잠수함용 해결료를 지금까지 그 어느 나라에도 판매 또는 제공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미국의 이 같은 입장은 2017년 이후 연이어 제기된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 도입 한미 정상합의설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는 지난 3년 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 바뀌었거나 애초에 이 합의설 자체가 거짓이었다는 뜻이다. 원자력 협정 개정 없이 해결료 확보 불가능. 청와대 고위 관계자 가운데 처음으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 이야기를 꺼낸 김현종 국가안보실. 이 차장은 7월 28일 기자들과 만나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꺼냈다. 차세대 잠수함은 핵추진 방식이 될 것이며 핵추진 잠수함과 원자력 협정은 완전히 별개이기 때문에 협정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었다. 김 차장의 이러한 발언 후 2달이 지나 미국이 한국의 해결료 공급 요청을 거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자 언론에서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해결료 수입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튀어나오기 시작했다. 미국이 팔지 않으면 프랑스나 러시아, 심지어 중국에서도 전홍축 우라늄 해결료를 구입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 사업의 선행연구를 맡아 관계 법령을 검토하고